자, 준부동산 보겠습니다. 지금 광해 부동산 하고 있어요. 광해 부동산에 협의회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더하면 광해 부동산이었죠. 준부동산 내서 볼게요. 자, 이 준부동산은 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앞에 준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죠? 그럼 부동산이면 부동산이지 준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냥 부동산 그러면 되지 준 붙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름부터가 준 부동산인 걸 보니까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비슷하다 이 얘기겠네. 우리 준 보석 있잖아. 준 보석. 보석은 아닌데 보석처럼 취급해 줄게. 만약에 준주택이라는 게 나중에 배우거든. 준주택. 그럼 준주택은 주택입니까? 주택이 아닙니까? 주택 아니에요. 근데 주택처럼 취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거지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부 시간에 배웁니다. 근데 준주거지역도 있거든. 그럼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은 아닌데 주거지역에 준해서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도 막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다 이 뜻이야.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민법상 동산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민법상 동산이야. 부동산은 아니야. 그런데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거예요. 이걸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왜 띄워놨느냐? 얘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동산으로 취급해 줄 리가 없잖아. 그죠? 그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야. 어떤 이유가 있냐면, 등기 등록을 하더란 말이에요. 얘가. 우리 등기 등록은요, 부동산만 하는 게 등기 등록, 부동산만 등기 등록을 해요. 동산은 등기 등록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트, 책, 볼펜,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어? 토지와 정착물 빼고는 다 동산이라 그랬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 지금 다 동산이에요. 그렇죠? 이거 등기했어요, 오늘? 등기 안 했지? 그럼 동산은 등기를 안 해도 갖고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봐줘요. 그걸 점유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은 등기 등록 안 해요. 근데 얘들은 동산인데 뭘 한다는 거예요? 등기 등록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 등기 등록은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거든요. 부동산은 등기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동산인데도 등기 등록을 해. 그래서 얘들은 뭐로 봐주겠다? 부동산으로 봐줄게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동차. 자, 여러분 자동차 등록합니까? 이거 저잖아. 우리 저기 명천동이가. 그럼 자동차 등록 사업소 있죠? 뭐 자동차는 동산인데도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요. 선박. 선박은 20톤 이상 선박만 등기할 수 있어요. 선박. 항공기. 건설 중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뭔지를 몰라도 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중개법 시간에도 배웁니다. 쟤들은 다 등기 등록을 합니다. 등기 등록을 하면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안 좋은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압류라는 게 있죠. 압류. 네?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으면 압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집에 와가지고 압류하는 경우 있죠. 어떻게 해요? 빨간 딱지 붙이지. 그럼 그거 함부로 옮기면 안 되잖아. 자, 자동차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 자동차세 안 낸다든지 뭐 차값은 차 대금을 안 내면 금융기관에서 압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차 압류할 때 차 압류에다가 빨간 딱지 붙입니까? 안 당해봐니까 그거 모르시지, 그죠? 자동차 유리에다가 빨간 딱지 붙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러분 아파트도 압류가 돼, 안 돼? 그 아파트 압류될 때 아파트 대문 앞에다 빨간 딱지 붙이고 가나요? 압류 한 번도 안 당해보셨구나. 그 압류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압류할 때 집에다가 압류 이렇게 붙여놓고 가나요? 어떻게 해요? 등기부 등본에다가 압류라고 적어놓잖아요. 안 그래요? 압류는 좀 심하나? 그럼 저당 해요, 저당. 은행 가서 내 아파트를 담보라고 대출 받았어. 저당권 설정. 그러면 내 집에다가 저당권하고 빨간색 페인트로 저당권 이렇게 적어놓고 가나요?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등기부 등본 때 보면 저당이 돼 있는지 나오잖아요. 맞아? 그래, 부동산은 그렇게 한다고. 자동차도 동산이지만 압류가 된다든지 저당을 잡힌다든지 할 때는 차에다가 표시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표시한다? 장부에다가. 자동차 등록 원부에다가 그걸 표시한다고요. 왜? 등록이 돼 있으니까. 맞아요? 부동산처럼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목걸이를 잡혀서 돈을 빌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목걸이 들고 은행 갑니까? 어디 갑니까? 전당포 가지. 전당포 가가지고 전당포에 가서 목걸이를 잡히고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전당포 주인이 네 알겠습니다. 장부에 적고 목걸이를 줍니까? 놔두고 가라 그럽니까? 놔두고 가라고 그러죠. 동산은 못 들고 가요. 질권이라 그래. 그냥 질권. 저당권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내가 현대캐피탈에서 돈을 빌려가 차 샀어요. 그럼 캐피탈 주차장에 차 대놓고 가야 돼. 계속 다 차 타고 다녀도 돼. 타고 다니잖아, 다. 타고 다니죠. 그래,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그걸 적어놨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야. 들고 다닐 수 있다고. 부동산처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일단 뭘 기억하느냐, 그냥 준부동산은 동산인데 등기 등록을 하니까 부동산처럼 취급해 준단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준부동산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런 게 있대. 아시겠어요? 지금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면 돼요. 준부동산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 봤어요. 자,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이 뭐라고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을 뭐라고 그러죠? 복합 개념. 경제적 개념. 부동산은 돈을 본다고 그랬어. 자산, 상품, 소비재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기술적 개념은요, 유형, 형태를 보고 하는 거야.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지금 꼭 안 외워도 돼요. 복합 개념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다음 법률적 개념. 협의와 강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가 돼버린다? 동산. 맞아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이야.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야. 정착물을 잘 알아놔야 돼. 정착물, 별개인 정착물, 일부인 정착물, 그리고 준부동산.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13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의 분류라고 나와요.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토지의 분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14페이지에 주택의 분류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서 볼 텐데, 이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는 매우 중요해요.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암기야. 암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안 하고요. 이 토지의 분류에서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하나만. 어떤 걸 할 거냐면, 양가로 이번에 후보지와 이행지라고 보이세요? 여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지를 보면 토지는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되던가요? 토지의 용도가 뭐가 있던가요? 집 짓는 거 맞아요. 뭔가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쓰죠. 토지는 또요. 그래요. 농사 잘하고 있어요. 농지로도 씁니다. 농지. 오케이. 또 그것도 짓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나무 심는 용도로 써요. 나무 심는 용도. 그래서 토지의 용도는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학자들이 나눕니다. 토지의 용도가 크게. 택지는요, 다시 주거용 택지가 있고요, 상업용 택지가 있고, 공업용 택지가 있어요. 그 주거용 택지는 집 짓는 데죠. 상업용 택지는 상업용 부동산 상가 짓는 택지죠. 공업용 택지는 공장 짓는 땅이에요.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농지는 밭농사는 전, 물을 대서 농사는 답, 논이죠. 과일 농사는 과수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임지는 땔감용 나무를 심는 신탄림, 건축 자재용 나무를 심는 용재림. 그게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얘들은 좀 알아놔야 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토지의 용도를. 됐습니까? 자, 그러면 토지의 용도는 한번 이렇게 정해지면 계속 이렇게 씁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토지는 용도의 전환이 가능하다. 맞아요? 이 전환을요, 이행이라고도 그래요. 전환과 이행이라는 건 토지 용도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환과 이행이 뭐라고요? 토지 용도 전환, 전환과 이행, 토지 용도 전환. 이런 말 뜻을 알아놔야 돼요. 전환, 이행이라는 뜻을. 그럼 토지는 용도가 바뀔 수 있네?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농지인데, 지금 농지야. 농지야. 근데 농지인데 택지로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지금 농지인데 택지로 용도가 지금 전환 중에 있어. 제가 나중에 적어 드릴 거예요. 지금 설명 들으시면 돼요. 지금 농지인데 택지로 용도 전환 중에 있더란 말이야. 이런 토지를 후보지라고 불러요. 후보지. 마찬가지로 지금 임지인데 택지로 용도 전환 중에 있어요. 이런 토지도 후보지라고 부릅니다. 아,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이 상호간에, 큰 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후보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의할 거는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입니다. 여기서 전환 중인 토지예요. 전환이 되어버리면 후보지라는 말을 안 써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몸을 풀고 있을 때 우리가 후보라 그러지, 운동장에 들어가는 순간 후보란 말 안 부르죠. 그러니까 전환이 끝나버린 건 후보지라 말쓰면 안 돼. 전환 중에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주거용 택지가 상업용 택지로도 용도 전환이 가능합니까? 돼. 다 돼.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야, 마음에 안 들어. 집 다 부셔. 상업을 해. 괜찮아. 할 수 있다고. 힘들어도 할 수는 있다고요. 상업용 택지가 주거용 택지로도 바뀔 수 있을까요? 있어요. 된다고, 이렇게. 전인데 답으로 용도 전환 됩니까? 됩니다. 답인데 과수원으로 용도 전환 됩니까? 됩니다. 이렇게 택지 내에서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불러요. 오케이? 농지 내에서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이행지. 임지 내에서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이행지. 자,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 차이점이 뭐냐?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부르고? 후보지. 내에서, 택지 내에서, 농지 내에서, 임지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를 뭐라고 그러자? 이행지. 자, 우리 교재 보세요. 후보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 안에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줄쳐야 돼. 상호간에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동그라미, 전환이 되어버리면 후보지 아니야. 전환 중에 있어야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그러자? 이행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시험에 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예전에 이렇게 100% 냈는데 최근 앞으로는 이렇게 낼 수도 있다.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금 만약에 주거용 택지인데 공업용 택지로 전환 중에 있대요. 그럼 뭐예요? 이행지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 이제는 요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같이 농지 안에 뭐가 들어간다? 전딱 가수. 만약에 전인데 주거용 택지로 전환 중에 있대. 그럼 뭐예요? 후보지. 오케이?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이 바뀌잖아. 후보지. 1반, 2반, 3반 반이 바뀌면 뭐라고? 이행지.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나머지 토지의 종류는 다음에 1월 달에 하겠습니다. 토지의 종류는 시험 칠 때 다 맞춥니다. 이런 데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거는 장난이야. 자, 그 다음 주택의 분류인데요. 주택의 분류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나왔을 때. 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참고에 준주택이라고 보이세요? 박스 안에 참고에 준주택 찾았습니까? 자, 준주택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제가 아까 준주택은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준주택.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아니거든요. 그게 오피스텔이라 돼 있죠? 오피스텔 하나만 줄 하나 쳐놓으세요. 네? 15페이지. 15페이지 가운데 참고해. 네.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처럼 취급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준주택입니다.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공법 시간에 나중에도 공부하실 거예요. 주택법에 가시면. 자, 이제 16페이지인데요.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인데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의 특성은요, 토지의 특성이 있고 건물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가 건물이기 때문에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내요. 그냥 안 중요해. 우리 시험은 여기서 매년 나와. 그래서 토지의 분류하고 토지의 특성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이 토지의 특성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있고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당연히 올해도 시험에 나왔죠. 여기서 나왔는데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11월 12월 달에는 디테일한 건 하지 않고요,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뭐냐?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자자적이 스스로 자거든요. 토지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원래부터. 우리 나무 있죠? 나무는 불에 잘 탑니까? 나무는 원래부터 불에 잘 타지? 그게 나무의 자연적 특성인 거야. 그러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도 토지가 처음부터 원래부터 갖고 있던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 그래요. 이걸 선천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처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변해요. 불변이야. 불변. 안 변해. 안 변한다는 걸 고정 그래도 될까요? 불변이 고정입니다. 고정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절대적 특성이라고도 그래요. 절대적이라는 거는요,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나무는 불에 탑니까? 예외 없지. 그런 게 절대적인 거야. 우리 민법 시간에도 절대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텐데요. 절대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 없어? 예외 없어. 예를 들어서 절대적 취소다 이러면은 예외 없이 취소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절대적 무효다. 무조건 무효다 이 말입니다. 예외 없이. 그게 절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적 특성에서는 불변, 절대적 이런 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연적 특성. 그럼 인문적 특성은 뭐냐? 이 인문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면 좀 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이 뭐예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인위적이라고 그러죠.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자,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원래부터 갖고 있어.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야. 근데 인위적 특성, 인문적 특성은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문적 특성이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후천적이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변해. 고정적이라 그러죠. 신축적이라 그래요. 절대적이지 않고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거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상대적 아닙니까? 그래서 인문적 특성에서는 변한다. 상대적이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적 특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인문적 특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연적 특성이 훨씬 중요해요. 인문적 특성은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 만들 수 있어. 오늘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그런 건 안 중요한 거야.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진리인 게 중요한 거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막 바뀌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시험도 어디서 많이 낸다? 자연적 특성에서 많이 내는 거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그럼 부동성이 뭘까요? 여러분, 부동성 뜻이 뭘 같아요? 그래,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이 얘기죠. 움직일 수 없다. 토지 못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못 움직여요. 토지가 움직이면 큰일 나. 오늘은 학원 여기 왔는데 내일 학원이 없어. 딴 데 이상한 데 가 있어 지금. 토지가 막 돌아다녀가지고. 그래서 이 부동성을 다른 말로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럼 저기 부동성에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할 때 저 위치는 절대적 위치일까요? 상대적 위치일까요? 그래, 지금 자연적 특성 아니니까 자연적 특성 공부하고 있죠 지금. 자연적 특성에서는 전부 절대적이라는 말이 나와야지 상대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X야. 토지의 자연적 특성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문 안에 상대적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거 X인 거야. 다른 거는 글자나 의미가 없어. 그게 틀린 말이란 말이야. 제주도 얘기를 막 실컷 해. 제주도에는 돌 하루방도 있고 바람도 많고 돌도 많고 한라산도 있는, 맞는 말 다 해. 한반도 북단에 있는 섬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무리 많더라도 틀린 말이 결정적인 하나 들어가면 그 지문 자체 X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절대적, 인문적 특성은 상대적, 이렇게 기억을 딱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시험에서 부동성이란 토지가 움직일 수 없는 걸 부동성이라 그럽니다. 그런 걸 물어보겠어요? 부동성이란 토지가 움직일 수 없는 걸 의미한다. 그 누가 물어보겠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안 물어봐. 그럼 뭘 물어볼까? 이걸 물어보죠. 자, 토지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성인데 토지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있어요.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생겨나는 현상들, 그걸 파생현상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부동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일들,
그걸 파생현상이라 그래. 근데 이런 말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부동성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봅시다. 토지가 못 움직여? 자, 그럼 봐봐요. 만약에 토지가 만약에 막 우리 귤 있죠, 귤? 과일 귤 있잖아요. 귤은 움직일 수 있죠. 귤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중구에 있는 귤 가격하고 남구에 있는 귤 가격이 다르다 그래 볼게요. 달라요? 보통 비슷해요? 비슷해요. 만약에 남구 사람들이 귤을 막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해가지고 귤 값이 막 폭등해. 한 박스 귤 한 박스 10,000원 하던 게 지금 10만 원에 갑자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왜? 왜 안 일어나? 이게 만약에 남구 사람들이 귤을 많이 먹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격이 막 폭등한대. 중국에서 갖고 오면 되잖아. 중국에서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가격이 폭등할 일이 없죠? 그래서 동산들은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지역에 따라. 여기서 볼펜 사나, 중국에서 볼펜 사나, 가격이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입지라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부동성으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가격과 거래 관행이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역시장화, 국지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시장이에요. 이거를 국지성이라 그래요. 그럼 지역시장 국지성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 지역에 따라 다르다예요. 지역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비가 왔죠? 근데 동구 쪽에는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한다 그래 볼게요. 그럼 여기 남구에만 비가 막 올 때 이거를 국지성 뭐라 그러죠? 국지성,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국지성이라 불러요. 여기도 비가 오고 저기도 비가 오고 다 비가 오는데 국지성 호가 왔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달라요. 뭐가 다르냐? 뭐든지.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동성 나오면 지역에 따라 지역 달라 이 얘기예요. 지역에 따라 가격 다르고요. 지역에 따라 거래 관행 다르고요. 지역에 따라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달라요. 지역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토지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됐어요? 오케이. 두 번째.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우리 외부 요건 안 배웠기 때문에 안 할게요. 임장활동 한번 볼게요. 임장활동. 임장활동이 뭐예요? 현장 답사거든요. 현장 답사. 자, 내가 토지를 살려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토지를 봐야 되겠죠. 안 보고 사면 당할 수 있잖아. 현장에 왜 가봐? 토지가 뭐다? 야, 좀 얼굴 좀 보자. 토지야, 일로 와봐. 못 오죠? 그 내가 가야지. 그래서 임장활동은 부동성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성이에요. 부정성. 우리 교재는 17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있네요. 그럼 부정성은 뭘 것 같아요? 토지는 증가한다는 뜻이거든. 토지는 증가할 수 없다. 이 말은 토지는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토지는 만들 수 없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만들어내. 이게 지금 우리 벽화 만들어냈죠. 이런 걸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 그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거를 부정성이라 그럽니다. 비생산성이라 그래요. 만들 수 없어. 만들 수 없어. 만약에 토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가 커져요. 지구가 커져요. 우리 찰흙에다가 찰흙 갖다 붙이면 찰흙이 커지죠. 근데 만약에 토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막 커지는 거야. 막 지구가 막 커지는 거야. 지구 커져 안 커져? 안 커지지. 그게 부정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성이라는 건 토지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니까 토지가 풍부할까요? 토지가 희소할까요? 그렇지. 토지의 희소성을 얘기해요. 토지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성 그러면 이게 항상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부정성은 토지의 희소성을 얘기해요. 희소성. 토지가 부족해. 자, 그러면 봐봐. 토지가 부족하다. 토지가 희소하다. 자, 우리 땅값이, 토지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땅값이 오르죠? 땅값이 왜 올라요? 희소해서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가의 발생, 부정성과 관계 있다. OX. 오지. 그럼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다 외우려고 그래. 지대와 지가를 발생시키는 거는 부정성과 관계 있단 말이에요. 저기 안 적겠지만 나중에 일요일 되면 합니다. 소유욕 아시죠? 소유욕. 갖고 싶은 거.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여자분들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만약 다이아몬드가 길가에 흔해. 그럼 안 갖고 싶어 해요. 희소하기 때문에 소유욕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욕도 이하고 관계 있어요. 희소성과. 맞아요? 희소하니까 갖고 싶단 말이에요. 세 번째. 자, 토지가 부족하대요. 토지가 부족해. 자, 집을 지으려고 그래. 내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자, 울산 시민이 100명이야. 100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토지가 부족해요. 100명의 집을 지어주기가 부족해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백지를, 단독주택을 백지에 이렇게 지어야 될까? 땅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지어야 돼? 위로 올려야 돼. 위로 올려야 돼. 토지를 많이 쓴다. 토지는 적게 쓴다. 토지는 적게 써. 토지는 적게 쓰고 거기다 돈을 막 집어넣어. 건축 자재를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노동을 투한단 말이에요. 그럼 위로 쫙 올리는 거야. 이렇게 이용하는 거를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 집약적 이용.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야.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란 토지를 적게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를 적게 사용하는 거예요. 고층 건물을 떠올리면 돼요. 고층 건물. 그래서 국토가 좁은 나라들은 고층 건물이 많아요. 홍콩이라든지 상하이도 많던데 걔는 예외야. 걔들은 워낙 좀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과시성으로 올렸지만 일반적으로 국토가 좁은 나라들은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그죠? 하지만 국토가 넓잖아. 그런 애들은 대저택이 많아. 집을 지을 때 미국 봐봐. 막 집이 한 집 띄엄띄엄 있잖아. 막 땅이 커가지고. 그렇죠? 아주 이게 부정성에서 이게 대표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갑이 보고 영속성이네요. 영속성. 영속성은 뭐냐? 영속성은 토지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토지가 영원히 계속돼. 그럼 토지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토지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속성은 비소모성을 얘기해요. 소모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분필은요, 소모가 되고 있죠. 소모가 되고 있잖아요. 토지는 소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가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할 때 소모가 된다 그래 볼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요, 쪼그러들기 시작해요. 아까 지구가 커지지 않는 게 부정성이라고 그랬죠. 지구가 줄어들지 않는 게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부정성과 영속성으로 인하여 지구 크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속성 뭔지 아시겠습니까? 영속성은 토지가 소모되지 않는 거야. 소모되지 않는 거예요. 소모가 안 돼. 그럼 소모가 안 된다는 얘기는 보세요. 자, 분필. 누가 와가지고, 학원에 와가지고, 분필 한 자루만 빌려주세요. 내일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50원 주고 빌려가겠대.
분필을. 그럼 분필 빌려주면 어떻게 돼? 내일 갖고 오겠대. 믿을 수 없어. 뭘 갖고 와? 다 써버릴 텐데. 그죠? 분필을 빌려갔다는 얘기, 분필 쓰겠다는 얘기잖아. 분필 써버리면 분필이 뭐, 지금은 내가 새 거 줬는데, 반통까지 갖고 오겠지 뭐. 그럼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빌려주지. 빌려줘가지고 원래대로 돌려받아야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토지는요, 내가 아무리 빌려줘도 소모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소장농에게 50년, 100년 농사를 짓게 하더라도 내 땅 만평은 그대로 만평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분이 와가지고 야, 옷 좀 빌려줘 봐봐. 내 열흘 뒤에 갖다 줄게. 자, 친구한테 옷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때 소매가 10cm씩 줄어버렸대. 그럼 옷 빌려줘요? 못 빌려줘요? 못 빌려주지. 하지만 토지는 소모가 안 되는 영속성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겁니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험에 아주 잘 내죠. 아주 잘 내요. 이 임대차라는 거는 주인 따로, 사용하는 사람 따로 이 뜻이거든요. 토지는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한다든지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를 샀다가 한 열흘 뒤에 없어진다, 다 소모가 되고 없어진다, 그럴 때는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소모가 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장래, 미래 이런 말 나오잖아. 우리 개로에서 장기, 장래, 미래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다 얘하고 관계 있어요. 다 얘하고 관계 있어요. 얘하고 다 관계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다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자, 네 번째,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이 개별성은 이질성을 얘기해요. 이질이라는 거는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릅니다.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토양도 다르고요, 경사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걸 개별성이라 그래. 자, 그럼 이 개별성은요, 비대체성을 얘기합니다. 대체가 뭡니까? 뭐 바꾸는 게 대체죠. 대신하는 거. 저기 봐봐. 여기 나사가 빠졌어. 여기서. 나사가 푹 빠져버려. 이렇게 뚝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이거 똑같은 나사 있어요? 없어요? 철물점 가면. 있지? 대체할 수 있잖아. 대체할 수 있죠. 근데 토지는요,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대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대체성이에요.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토지의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토지의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그러면 개별성이에요. 비대체성이라는 거는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이 뜻이에요. 대체하기가 힘들어. 대체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개별성은요, 표준화가 힘들어요. 왜? 다 다르니까. 표준화가 힘들어. 조직을 만들기도 힘들어. 거래 자체가 비공개적이야. 이 외에도 많지만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비표준화 볼까요? 우리 표준화라는 게 뭐예요? 표준화. 똑같게 만드는 게 표준화예요. 그죠? 근데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표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조직화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노스페이스 잠바를 샀는데
울산 롯데백화점에서 노스페이스 잠바를 샀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난 좀 커. 그래가지고 오늘 부산에 마침 왔는데 부산 센텀백화점에 노스페이스 매장이 있더란 말이지. 거기 가가지고 교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백화점 가면 전국 막 물건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가능해요? 울산에서 산 잠바하고 부산에 있는 잠바하고 같다 다르다? 같거든. 이렇게 조직이 된단 말이에요. 조직화를 만들 수 있어요. 자, 한국 야구르트 경남 총판에서 파는 한국 야구르트하고 신정동 영업소에서 파는 한국 야구르트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지? 그러니까 총판, 뭐 본부, 지사 이런 게 조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삼성생명 본사에서 파는 종신보험하고 울산 삼성생명 무슨 태화동 영업소에서 파는 종신보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지? 같잖아. 그러니까 조직이 가능하다고요. 총판, 본부 조직이 쫙 가능하다고. 하지만 토지는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없어. 그 조직이 안 돼. 그럼 토지시장은 조직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시험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토지시장은 표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표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비공개적으로 해요. 신라면 누가 신라면 사가왔어? 야 얼마야 그거? 비밀이야.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준대. 그럼 신라면 가격 알 수 있어 없어? 슈퍼 가면 돼? 슈퍼 가면 얘하고 똑같은 신라면 거기 있어. 비비 보면 돼. 가격표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토지는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거래 자체가 비공개적입니다. 오케이? 그럼 그런 정보를 알려면 정보를 알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지.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러한 걸 알아내기 위한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까 적게 들까? 많이 든다. 그런 게 지문으로 나오는 거야. 부동산은 개별성으로 인하여 비공개화가 되고 거래 정보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 맞아요?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런 건 나중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4가지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성이 뭐라고요? 토지를 움직일 수 없다. 토지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거래 가능도 다르단다. 지역에 따라 달라. 두 번째, 부정성. 토지는 만들 수 없어. 희소해. 부족해. 그래서 토지는 집약적으로 이용이 된다. 영속성. 토지는 소모가 안 돼. 줄어들지 않아.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 장래의 미래가 중요해. 개별성. 토지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비대체성이야. 대체가 안 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비. 비표준, 비조직, 비공개. 이게 자연적 특성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1월 달에 또 얘기할 거예요. 제가 1월 첫날 수업에. 오늘 11월 달 첫 수업인데, 제가 매년 첫 수업 때 얘기합니다. 저 이제 복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복습이 중요하다. 그러면 복습을 하는 방법은 많아요. 사람들마다. 집에 가서 책을 뭐 정독하는 사람도 있겠고, 필기하는 걸 읽어보는 사람도 있겠고, 뭐 동영상을 보는 분도 있겠고, 방법은 많습니다. 그 제가 지금도 드린 말씀 방법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하는 방법이 꼭 옳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제 생각에 효과적이다. 그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물론 좀 잘하면 좋겠지, 그죠? 강사의 것도 차이가 나요. 강사의 강의도 중요하겠지만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안 한 공부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얘기를 매년 해요. 매년. 제가 생각하는 복습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 가셔가지고 노트라든지 노트 하나 장만하세요.
어떤 노트도 관계없어요.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노트도 많아. 노트를 하나 딱 장만해가지고 오늘 11월 8일 딱 적고요. 합계론 뭐 했지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백지 내놓고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생각이 안 나면 그때 노트 보는 거예요. 노트. 자, 오늘 여러 가지 했지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뭐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맞다. 뭐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 뭐 이런 거 하던데. 응? 순서 관계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거야. 제목을. 그리고 종합식 접근법이 있었고, 의사결정 접근법이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제목이 중요합니다. 항상 모든 공부는 제목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 제목. 오늘 배운 제목이 떠올라야 돼. 배운 제목이 떠올라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 5년 전, 10년 전에 제주도 가신 분 계시죠? 만약에 제주도 가서 뭐 했어요? 10년 전에.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거든. 그런데 제주도 성산일출봉에 가서 뭐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생각이 나요. 제주도 백록담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맞다. 그때 친구들하고 아주 사진 찍었는데. 잠바 색깔도 기억이 나기 시작해. 제목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내용 디테일한 걸 자꾸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11월, 12월 과정에서는 제목을 떠올려야 됩니다. 제목. 그래서 제가 아까 부동산학의 성격 박스 치라고 그랬죠. 오늘 제가 번호를 매겨드렸잖아요. 1번 부동산학의 성격 기억나세요? 2번 부동산의 3대 측면,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기억납니까? 4번 경제주체, 5번 효율성 형평성 적어드렸지? 그게 제목이야. 제목. 그런 제목들이 기억이 나야 돼. 그 효율성 형평성을 딱 적었어 여기다가. 기억이 안 나면 노트 봐야 되는 거야. 그 효율성 형평성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목은 많은 생각이 났는데 뜻이 기억이 안 나. 그래 노트 보는 거예요. 노트를 봐. 그럼 그렇구나.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한 거 다 몰라도 되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한 거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효율성, 형평성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했죠. 그 중에 정착물 중요하단 말입니다. 복합 개념하고 정착물. 그리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 뭐뭐 했어요?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했죠? 이런 제목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출발이야. 그럼 부동성이 딱 떠올랐잖아? 그 다음 단계 이제. 그럼 부동성이 뭐더라 생각해 봐야 돼. 부동성이 뭐더라? 그럼 대답을 못 하겠어. 그럼 책을 봐야 돼, 노트를.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적는 방법, 적으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제목만 적어보세요. 제목만. 안에 내용을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목을 한번 적어봐라. 제목을. 오늘 배운 제목들. 부동산학의 성격. 그런 거 있죠? 제목을 적어라고. 적어놨어요. 내일 되면 또 합니다. 내일 되면 또 한다. 이거 종이 또 꺼내. 오늘 한 걸 또 하라고요. 그럼 어제보다는 또 좀 더 적겠죠? 네? 3일째 또 합니다. 3일 동안 합니다. 3일. 하는데 이거 있잖아. 30분도 안 걸려. 이런 게 복습이야. 이런 게 복습이라고. 자, 그럼 이게 되잖아요.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는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야. 집에 가가지고 소파에 앉아있죠. TV 딱 끄고요. 벽을 보고 여기다 여기 벽에 여기 내가 앉아있어. 내가 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효율성이 뭐니?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한테. 대답을 못하잖아? 빨리 찾아봐야 돼. 효율성? 한정된 자원의 이용이라던데? 사적 주체가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부는 길 가면서 한다니까, 이제. 길 가면서. 중요한 게 제목이야. 길 가면서 내가 내한테 자꾸 제목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야, 너 부동성이 뭐야? 물어보는 거야. 내한테. 그럼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은 길 가다 멈춘다니까요.
가방을 꺼냅니다. 야, 빨리 기억이 안 나.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내가 주인공이 돼요. 이런 공부는 지루하지 않아요. 이런 공부 지루하지 않아요. 누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는 힘들어요. 힘들다니까. 일단 재미가 있어야 돼.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그럼 내가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 하잖아? 이거 내가 모른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을 하잖아?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은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나아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내가 점점 나아진다. 이거 파악이 중요해. 내가 지금 공부가 되고 있는지, 뭐 이게 모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가방만 메고 다녀. 발전이 없어. 꼭 자기 자신한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목이에요. 제목 노트를 만들어야 돼. 제목 노트를 나중에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책 한 권에 제목이 다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거를 4월까지 해버리잖아요. 이분은 책 한 권을 다 알아요. 안에 디테일한 내용은 몰라도 그 책의 제목을 다 압니다. 그 사람은 시험장 가나 마나요. 무조건 100점이야. 100점은 그렇다. 90점 이상 나올 수 있어요. 할 얘기 없어, 이분은. 왜 책을 다 알아. 내용을. 그 내용 뼈대를 딱 잡고 거기다 살만 붙이면 돼. 살만. 내가 늘 물어보던 것들이에요. 그럼 시험장에 갔어. 문제가 뜨잖아요. 내가 나한테 물어본 게 시험에 났다니까. 그럼 바로 체크하지, 이분들은. 왜? 매일 내가 물어보던 것들이야. 매일 내가 스스로. 그럼 나중에 책 한 권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5월달, 6월달 되면.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잘 안 합니다. 100명한테 얘기해주면 2명밖에 안 합니다. 2명밖에. 그래서 세상은 2명이 98명을 지배하고 있다. 그 2명은 누구냐? 행동하는 사람. 지금 현대사회는요, 지식은 다 넘칩니다.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여러분들. 다 똑똑하세요. 지금 지식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거든요. 네이버 치면 다 나와. 다 나와.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왜 유튜브에 보면 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비법들 얘기해주죠? 예? 뭐 이런 것도 내가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유명 유튜버들 보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뭐 부동산 투자 기법에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 옆에 나온 패널로 나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선생님, 그런 거 다 얘기해주면 어떡해요? 그 비밀 아닙니까? 그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왜? 얘기해줘도 하는 사람이 없어. 딱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이 시청자가 10만 명이 보고 있는데 하는 사람은 5천 명이 안 된대. 5천 명만 해도 많아. 100명이 안 돼. 그래, 관계 없다는 거야. 관계 없다. 100번 동감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 그대로 하면 여러분 합격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합격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합격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잘하라는 게 아니고요. 잘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해봐라. 시작을 해봐라. 아시겠습니까? 종이를 하나 꺼내놓고 뭐 10자를 적든 시작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자고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꾸준히 하라고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고 땡치면 안 돼.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꾸준히 하시다 보면 11월, 12월 달에 지나면요, 개론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가 잡힙니다. 잡힌다. 억울한 게 뭐냐? 11월 달에 와서 공부했는데 1월 달에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1월 달에 온 사람이나 11월 달에 온 사람이나 차이 없을 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나 2달 동안 뭐 했나? 열받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씩 30분을 투자하든 10분을 투자하든 해보세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